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DI-박스는 왜 1메가옴이라는 높은 입력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을까? 1메가옴 입력 임피던스를 갖는 장비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오실로스코프가 있거든요. 이거는 왜 1메가옴이냐면 어떠한 장비가 있고 이 장비의 출력의 부하 전달 특성을 재기 위해서는 의사부하를 달고 이 의사부하가 예를 들어서 55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55옴과 여기에 1메가옴이 되는 오실로스코프가 이렇게 병렬로 붙어야지 이 파형을 볼 수 있겠죠? 55옴과 1메가옴을 병렬하면 55옴이죠. 그래서 이 부하 임피던스가 변화가 없게 하기 위해서 1메가옴이라는 아주 높은 입력 임피던스를 갖게 한 것이죠. 그러면 기타의 한번 임피던스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기타 임피던스. 자, 여기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있고 여기에 내가 가까이에 이렇게 DI 박스를 하나 설치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일렉 기타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렉 기타. 자, 제가 일단 기타가 낼 수 있는 전에 이거 기억하시죠? 네.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는 직류 임피던스와 교류 임피던스의 합을 얘기하는데 직류 임피던스는 리지스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류 임피던스는 캐패시턴스 성분은 오메가 C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 성분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오메가는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픽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타 픽업은 일렉 기타의 픽업은 이렇게 자석이 어쨌거나 코일이 감겨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자석이나 코일을 움직이게 되면 이 코일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기타 픽업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아주 얇은 코일을 코팅이 된 코일을 막 정말 여러 번 수천 번 이상 감았을 테니까 이 테스터로 저항계로 놓고 저항값을 요 양단에다 달면 이 케이블이 갖는 저항값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단순한 테스터로 나올 수 있는 저항값. 그러니까 이게 곧 이제 리지스턴스가 되겠죠. 요거를 이제 좀 유식한 말로 DCR이라 그래요. 트랜스포머에도 DCR 많이 재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캐패시턴스 성분은 뭐 기생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일단 무시하고 요거는 뭐 워낙 용량이 작으니까 요거는 좀 무시하고 요게 크죠? 요게 아주 중요한 성분이니까 인덕턴스 성분이 아주 발생을 하니까 요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렉 기타의 양대산맥 아시죠? 펜더 기타와 펜더사의 기타와 깁슨사의 기타가 아주 오랫동안 뭐 양분을 해오고 있죠. 지금까지도. 그러면은 일단 먼저 이 기타 픽업이 갖는 임피던스를 계산하려면 주파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타가 낼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봐야 되겠죠. 기타가 낼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이제 구글에서 쳐온 자료인데 지금은 잘 검색이 안 되던데 아주 옛날에 제가 퍼왔던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뭐 싱글 있고 험버커 있는데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 그래도 이제 음향하실 거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기타는 칠 줄 모르지만 펜더사의 기타는 이제 픽업이 구조 자체가 싱글 픽업이라 그러고요. 깁슨의 그 픽업 구조를 이제 험버커라고 보통 부르는데 저도 이거에 대한 자세히는 모르지만 싱글 그 픽업은 이제 그 자석에다가 하나의 코일을 이제 한 방향으로 쭉 이렇게 감은 거고 험버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그 건선을 두 개를 서로 방향을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감아서 서로 바깥에서부터 유도되는 노이즈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공관 앰프의 출력 트랜스랑 좀 비교를 해보면 제가 진공관 앰프 많이 설계하니까 싱글용 출력 트랜스와 푸시풀용 출력 트랜스가 있는데 이 차이랑 비슷한 겁니다. 푸시풀용 출력 트랜스가
더 노이즈 상쇄 기능이 훨씬 크거든요. 예, 서로 동상이 들어가면 동상을 강력하게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좀 강화해서 그 CMRR 효과를 좀 더 크게 해서 예, 그 노이즈가 출력되는 노이즈가 많이 줄어들게 만든 게 이 깁슨사에서 쓰는 험버커 픽업 코일 권선 방식이죠. 근데 이게 주파수 특성이 왜 이렇게 지금 보면 하나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여러 개가 있냐면 트랜스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만 이 기타 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파 낼 수 있는 대역이 이렇게 넓지 않으니까 이 자석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으면 실질적으로 이 권선이 양단의 부하 임피던스에 따라서 이 주파수 특성들이 많이 변화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부하 임피던스에 따라서 특성이 조금씩 변한다고 오디오가. 근데 대부분 이제 트랜스 같은 경우에는 가청 대역 넘어서 발생하는데 기타 픽업 같은 경우에는 대역 자체가 좁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부하 임피던스에 따라서 피크가 이렇게 막 발생을 하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부하 임피던스에 따른 부하 임피던스에 따른 픽업에서 발생하는 피크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기법이 여기다 이렇게 캐패시터를 다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캐패시터와 이제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달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건 아끼다 보니까 이걸 굳이 평탄하게 만들 필요는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보정용 이 캐패시터 용량을 조정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주파 특성을 이렇게 좀 이렇게 피크를 살짝씩 내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피크가 이제 아예 없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캐패시터 용량을 조정하는 기능들이 이제 기타에 보통 들어가 있는 경우가 일렉 기타에는 보통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런 캐패시터를 우리가 보통 일명 기타에서 이제 톤 캐패시터라고 보통 부르는데 요거의 용량을 이제 조정해 가지고 이제 뭐 소리가 더 선명하다 아니면 약간 둔하다 뭐 따뜻하다 뭐 어둡다 이렇게 이제 기타 톤을 조정하는데 이제 약간씩 사용하게 되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어쨌거나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기타가 낼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대략 1kg, 2kg, 3kg, 4kg, 5kg 정도라고 하면 5kg 정도면 아마 플랫하게 낼 수 있는 기타의 주파수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파수에 따라서 출력 임피던스가 바뀌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100Hz일 때 임피던스와 1kHz일 때 임피던스 그 다음에 5kHz일 때 출력 임피던스 값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하나 새로 열죠. 다시 불러오더라도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기타도 제작하고 특히 이제 기타 이펙터로 많이 유명한 물론이라는 기타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물론이라는 기타 홈페이지에서 제가 퍼온 자료인데 요즘에는 이 자료가 지금 삭제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옛날에는 요 자료가 있었고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자 요거를 이제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임피던스는 리지스턴스 더하기 2파이FL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여기에 자세하게 계산을 해놨어요. 그 팬더사에서 많이 쓰는 싱글 픽업 같은 경우에는 1kHz의 지금 출력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놨죠. 리지스턴스 그러니까 이 자석에 감겨 있는 코일의 단순한 코일이 갖는 저항값 DCR이죠. DCR 쉽게 얘기해서 코일의 저항값은 5.8kΩ이고 5,800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코일을 감음으로써 발생하는 인덕턴스 값이 2.3헨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1kHz일 때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봤더니
1kHz일 때 싱글 픽업의 출력 임피던스는 이제 20.25kHz니까 20kΩ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00Hz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0Hz일 때. 100Hz일 때는 DCR은 변함이 없을 테니까 5800 더하기 여기서는 이제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100 곱하기 헬리가 2.3이니까 요거 하면 이렇게 하면 대략 7.2kΩ 정도 나오니까 7.2kΩ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kHz에서는 이 기타가 갖는 출력 임피던스가 5800 더하기 2 곱하기 3.14 곱하기 10,000 곱하기 2.3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대략 이제 10kHz일 때는 150kΩ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걸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제 싱글 픽업은 이제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험버커도 나오죠. 험버커 이제 깁슨사가 자랑하는 뭐 당시로서는 대단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험버커일 때는 뭐 이렇게 대충 된다고 써져 있고요. 보통은 그래서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출력 임피던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규정된 값 하나만을 써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표기를 보통 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1kHz를 기준 잡기 때문에 우리가 싱글 픽업은 대략적으로 임피던스가 20kΩ이고 험버커는 37kΩ다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거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임피던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싱글 픽업 가지고 한번 계산을 이제 해볼 텐데, 자, 이제 이 출력 임피던스와 입력 임피던스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 그려놨죠?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출력 임피던스겠죠? 기타의 출력 임피던스일 것이고, 요게 이제 DI 박스의 입력 임피던스일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지난번에 매뉴얼 보여드렸죠? 감쇄를 안 하면 기타 픽업을 보통 여기에다 써라. 20dB 감쇄는 라인 레벨을 써라. 40dB는 스피커 레벨을 써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기타 픽업이니까 1메가로 한번 받아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 이제 등가로 이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기타가 가지고 있는 출력 임피던스가 100Hz일 때는 7.2kHz니까 여기에 이제 DI 박스를 이렇게 물렸으면 DI 박스 1메가를 물렸으면 이 기타에서도 출력이 나올 테니까 출력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1V가 나온다라고 1V 사실은 기타가 낼 수는 없지만 1V가 나오면 1메가옴 부하에는 어느 정도가 여기에 1메가옴이죠. 부하 임피던스니까 여기 유도되는 전압을 VL이라고 할게요. VL 100Hz일 때는 1메가 더하기 여기에 출력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겠죠. 7200분의 1메가겠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1이죠. 그 다음에 VL 1kHz일 때는 1메가 더하기 20kilo 20kg면 2만이겠죠? 2만분의 다시 1메가 1메가는 10의 6승이니까 이것도 뭐 거의 1입니다. 여기 VL 이게 10kg일 때는 1메가 더하기 150kg니까 15만이겠죠? 15만분의 1메가 더하기 15만분의 1메가니까 이것도 역시 거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세 개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는 1메가오hm 골뱅이, 그러니까 1메가오hm 부하에서는 DI 박스로 기타 픽업에서 유도되는 전압은 플랫하다. 그러니까 더 공학적으로 한번 써보려면 100Hz에서 10kHz까지 플랫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메가옴으로 받으면은 뭐 주파수 특성에 열어 없이 기타리스트가 내는 그 주파수 특성 그대로 DI 박스로 우리가 유기시켜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이 매뉴얼에 한번 볼까요? 이 매뉴얼에 보시면 감쇄기를 20dB로 놓으면 라인 레벨로 써야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20dB 패드를 놓으면 입력 임피던스가 47kΩ이라고 되어 있죠. 47kΩ으로 된다고. 그러면은 47kΩ으로 한번 계산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계산하기 편하게 50k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빨간 선을 긋고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검정색은 이제 여기는 1메가옴 골뱅이 1메가옴 부하고,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골뱅이 50kΩ 부하로 한번 받아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VL 100Hz에서는 네. 50kH니까 5만이겠죠? 5만 더하기 7200분의 5만 네. 이니까 1V를 보내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0.87V가 유도되네요. 0.87V가 유도가 되고, 그 다음에 VL 1kHz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50kHz 부하니까 5만이고요. 그 다음에 20kHz니까 2만이죠? 2만 분의 5만이 되겠죠? 그걸 하면 7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면 0.7V 정도가 유기가 됩니다. 0.7V 정도 유기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가 낼 수 있는 상한선이 5kHz니까 여기서는 10kHz로 했지만 뭐 10kHz가 플랫하니까 5kHz도 당연히 플랫하겠죠. 여기는 좀 변화가 벌써 보이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5kHz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5kHz로 했을 때의 기타가 갖는 임피던스는 5800 더하기 2 곱하기 3.14 곱하기 5000 곱하기 2.3이겠죠? 이렇게 하면 78kΩ이 되네요. 78kΩ. 그래서 이 5kHz일 때의 DI 박스가 예를 들어서 입력 임피던스가 50k라면 유기되는 5kHz의 교류 신호는 5만 더하기 78,000분의 5만이겠죠? 0.4V가 유기됩니다. 0.4V. 0.4V니까 대략적으로 일단은 1kHz를 1로 본다면 여기에서 여기는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 감소가 되니까 마이너스 6dB 정도 떨어진다 라고, 우리가 뭐 제가 지난번에 2배가 6dB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6dB 정도 떨어지는 게 벌써 느낌적으로 알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저역이 이제 지금 1.2dB 1.2배 정도 올라가니까 한 2dB 정도 올라가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dB로 표현하면 대략적으로 100Hz에서 5kHz까지 주파수 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2dB에서
마이너스 6dB. 몇 오hm 부하냐면 50kΩ 부하. 이렇게 알 수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결국은 네, 이렇게 이 부하단의 임피던스가 1메가옴처럼 아주 높아야지만 이 기타에서 나오는 주파수 특성을 완벽하게 플랫하게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50kΩ 정도로 어중간하게 높아버리면 이 고역 감쇄가 아주 심해진다라는 것을 5kHz만 가도 제대로 플랫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고역을 보상해주면 되겠죠. 뭐 들어봤더니 소리 좋은데 뭐 고역만 조금 살려주면 되겠구만, 이런 마인드치라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알고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거는 차이가 크니까,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고역을 좀 보상해줄까? 이런 더 판단이 더 빨리 서시겠죠. 아니면은 1메가옴으로 받아서 플랫하게 받자,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저의 경험상 이게 이제 1메가옴으로 이제 기타 픽업 같은 거를 보통 받으면 자칫 이제 입력 임피던스가 너무 높아서 이게 그 안테나 역할이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주변 노이즈가 유입되기가 굉장히 좀 쉽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뭐 저기 특히 이제 형광등이나 이 3파장 램프에서 노이즈가 유입되는 경우도 종종 많아서, 불을 다 끄고 불을 다 끄면 괜찮은데 불을 켜면은 노이즈가 탄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1메가옴을 쓰실 때는 이 노이즈가 외부에서 노이즈가 혼입되기 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되도록 피하려면 기타와 DI 박스는 되도록 가깝게 두시는 게 좋죠. 뭐 중간에 이펙터들 장비들 들어가면 이펙터 바로 뒤에 DI 박스 같은 거 이제 놓으시면, 짧게 해서 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DI 박스에서부터 이제 마이크 프리까지나 콘솔의 거리가 이제 멀게 하려면 여기가 멀어야 되는 거죠. 여기를 이제 뭐 멀게 하면은 사실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외부 유도 노이즈가 더 타기 쉽고, 그다음에 고역 감쇄가 버퍼 전단이기 때문에 또 좀만 길게 끌고 가면 고역 감쇄가 쉽게 일어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DI 박스는 악기와 가깝게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드렸다시피 1메가옴이라는 아주 높은 입력 임피던스로 받아야 기타가 내는 주파수 특성을 플랫하게 유기시켜서 받았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샘플 하나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요게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 방송 등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많이 팔리고 있는 USB에 연결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여기 보면 이제 콤보 입력인데, 요 테두리에 동그랗게 넣는 게 이제 마이크 입력이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TRS 잭을 사용하는 요 입력이 이제 그 라인 입력이나 악기 입력, 픽업 입력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라인이냐 인스트루먼트냐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라인으로 되면은 입력 임피던스가 대략 뭐 한 50kHz에서 100kΩ 정도 될 거고, 인스트루먼트로 놓으면은 뭐 1메가옴 이상이 되겠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대부분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하이 젯 뭐 인풋,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Z가 이제 결국은 임피던스니까 하이 Z 임피던스라고 써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1메가옴 이상의 입력 임피던스를 가져서 기타 픽업 같이 출력 임피던스가 높으면서 또 주파수에 따라서 출력 임피던스가 변화하는 장비를 물리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저 장비에 이제 사양을 한번 보면 이제 마이크 입력, 콤보 쪽에서 테두리 XLR 입력을 이용하면 입력 임피던스가 이제 3kΩ이네요. C414 같이 2.2kΩ 이상 부하 임피던스를 권장하는 마이크에서도 저음을 수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라인 인풋으로 놓으면은 이제 입력 임피던스가 이제 60kΩ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4번은 또 이제 약간 다르네요. 3, 4번 입력은 44kΩ이고 개인도 고정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악기 입력이 있죠. 악기 입력은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입력 임피던스가 1.5메가옴을 가지고 있죠. 왜 이렇게 입력 임피던스가 높은가? 예, 지금까지 잘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뭐 그 1메가옴 입력이다, 하이젯 임피던스이다, 인스트루먼트 입력이다, 악기 입력이다. 이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은 DI 인풋이다, 하이젯 인풋이다, 아니면 1메가옴 인풋이다.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입력이다, 악기 인풋이다. 요게 다 이제 같은 말입니다. 이 결국은 이제 같은 말이에요. 이 결국은 인풋 임피던스가 1메가옴 이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1메가옴으로 높은 부하 임피던스로 받아줘야 이 픽업에서 나오는 높은 임피던스이면서 변화하는 임피던스를 감쇄 없이 플랫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메가옴을 쓰는 것이다. 제가 계산 많이 해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DI 박스가 왜 1메가옴을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